안녕하세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입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온라인 강의실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실 LMS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온라인 강의실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로그인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마이 페이지 화면, 그리고 강의실을 입장하는 화면, 그리고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강의를 듣는 방법, 그리고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 리포트를 제출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희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이 화면이 지금 경희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로그인이 있고, 네, 공지사항이 보이네요. 자, 로그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국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그러면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나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로그인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자, 두 번째 로그인 방법은 바로 일반 로그인입니다. 앞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런데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공동인증서 사용료에 신청을 해서 일반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자, 공동인증서 사용 유예 신청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요. 자, 이거 사용 못해요. 라고 신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과에서 공동인증서 사용 유예 신청서를 매 학기 학생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개강하기 전에 매번 학기마다 보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청서를 이메일로 받고 확인해서 작성한 다음에 메일로 다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공동인증서 사용 유예가 신청이 되고 그리고 일반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청하는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마이 페이지입니다. 자, 로그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 바로 마이 페이지에 들어왔어요. 자, 위에 보면 마이 페이지라고 써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 위쪽을 보면 쪽지와 메일이 보입니다. 교수님과 조교님이 쪽지나 메일로 어떤 소식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실에 들어올 때마다 쪽지와 메일을 틈틈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나의 학습 알림 현황을 살펴볼게요. 자, 아래에 미출서, 공지, 시험, 리포트, 토론, 퀴즈, 팀플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업에 대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출석하지 않은 수업이 있으면 미출석의 숫자로 나타납니다. 자, 옆에 공지에 나타난 58 보이세요? 자, 이건 확인하지 않은 공지가 58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타난 1도 시험을 보지 않은 과목이 1개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옆에 리포트에 나타난 숫자 3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가 3개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나의 학습 알림 현황을 틈틈이 확인해서 내가 뭘 해야 하지? 이것을 틈틈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래를 볼게요. 자, 아래를 보면 2021년 1학기라고 나와 있고 그 학기에 듣는 과목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6개의 수업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 학생 페이지에서 6개 과목이 보이니까, 이 학생은 2021년 1학기에 6개 과목을 신청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목 이름 아래 강의실 보이나요? 강의실 메뉴. 자, 강의실을 클릭하면 이 수업의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한 과목의 강의실에 들어가 봅시다. 비즈니스 한국어 1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자, 비즈니스 한국어 1이라는 수업 강의실에 들어왔어요. 자, 여기 위에 강의실 이름이 보입니다. 과목 이름이 보여요. 자, 그리고 과목 아래에 교수님 그리고 조교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수강생이 몇 명인지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미확인 공지, 시험, 리포트, 토론, 퀴즈, 팀 프로젝트, 그리고 동그라미 모양의 출석률 표시도 있네요. 자, 다시 미확인 공지로 와서 미확인 공지는 아직 읽지 않은 공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출석률을 보면 지금 이 학생은 출석률이 100%예요. 이 말은 이 학생이 이 비즈니스 한국어 1 수업을 모두 출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는 과목 공지사항이 보입니다. 과목 공지사항에는 교수님이나 조교님이 리포트, 시험 등에 대한 공지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강의실에 들어올 때마다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강의실 화면 왼쪽에서 강의실 이름 옆에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수강 중인 다른 과목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 이름을 클릭하면 그 과목의 강의실로 갈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공인한국어 능력시험 1 다른 과목의 강의실로 왔습니다. 자, 강의실 화면 왼쪽 위에 빨간 화살표 보이시나요? 지금 왼쪽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다양한 메뉴를 볼 수 있어요. 자, 오른쪽 이미지 한번 보세요. 자, 이 빨간 화살표를 클릭했더니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수업의 강의 계획서, 공지사항, 강의 목록, 게시판, 자료실, 시험, 토론, 리포트, 퀴즈, 팀 프로젝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메뉴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메뉴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이 수업의 강의 계획서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지금은 비즈니스 한국어 1 강의 계획서를 보고 있어요. 자, 강의 계획서를 보면 수업 목표, 그리고 수업 운영 전략, 평가 기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특히 평가 기준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수업에서 중간고사를 보는지, 기말고사를 보는지, 리포트가 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잘 확인해야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제 강의 계획서까지 확인을 했으니 강의를 들으러 이동해 봅시다. 자, 강의 목록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강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하는 강의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비즈니스 한국어 1 수업의 강의 목록을 보고 있습니다. 자,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강의 듣기 아래에 있는 고화질, 일반 화질, 저화질 중에서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높은 화질에서 수업을 듣고 싶으면 고화질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좀 낮은 화질에서 수업을 듣고 싶으면 저화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해상도를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강의 노트 보이시나요? 자, 강의 노트 아래에 네모난 빨간 노트 모양을 클릭해서 강의 노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 노트가 있어야 수업을 잘 들을 수 있겠죠? 수업 전에 강의 노트를 꼭 다운받아서 수업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게시판을 사용하는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게시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 게시판은 교수님, 조교님, 그리고 학생이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수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내준 간단한 숙제 등을 게시판에 올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학습 내용 Q&A 게시판에 글을 남겨보세요. 자, 그리고 아래 자유 게시판도 보이고, 자기소개서 게시판도 보이네요. 자기소개서 게시판에는 자기소개를 한국어로 남겨주세요. 자기소개를 써보면서 한국어도 연습하고, 그리고 교수님과 학과 친구들에게 인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면은 학습 내용 Q&A 게시판 화면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남겼어요. 뭐, 기말고사 리포트에 대한 질문, 이메일 표현에 대한 질문, 지금 다양하게 학생들이 질문을 올렸어요. 자, 그러면 답변은 교수님께서 달아주십니다. 지금 제목 옆에 주황색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이 보이시나요? 뭐, 1이 남겨져 있는 것도 있고, 2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교수님께서 댓글로 답변을 남겨주신 겁니다.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학습 내용 Q&A 아래 보시면 지금 등록 버튼 보이세요? 빨간 색깔 등록 버튼이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네, 게시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왼쪽에 내가 작성한 글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작성한 게시글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등록 버튼을 눌러볼까요? 네.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 등록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제목과 내용을 적고 아래 저장,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면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하고 싶으면 첨부 파일 오른쪽에 구름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게시판 이용 방법을 알아봤어요. 자, 이제 또 중요한 리포트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왼쪽에서 리포트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내주신 리포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는 리포트 주제와 제출 기간, 그리고 제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제출하려고 하는 리포트 주제를 클릭합니다. 자, 1번 리포트를 클릭해 볼까요? 자, 리포트를 클릭하면 어떤 내용으로 리포트를 써서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리포트를 제출할 때는 첨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 그리고 내용 부분에 리포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리포트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을 잘 듣고 리포트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리포트를 적은 후에는 제출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제출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시험을 보는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됐어요. 자, 시험 기간에 왼쪽 메뉴에서 시험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창이 짠 하고 열립니다. 시험 관련 안내 사항이 지금 박스에 나오고 아래 파란 색깔 확인 버튼이 보이네요. 자, 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시험명, 시험의 이름을 확인하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버튼 응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응시하기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시험을 볼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을 한 후 시험을 시작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타난 시험은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라고 시험명에 써 있죠. 모의고사라는 건 진짜 시험을 보기 전에 지금 인터넷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진짜 시험은 아니에요. 시험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봐서 시스템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고 그리고 시험을 봐주세요. 네, 지금까지 온라인 강의실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분이 온라인 강의실을 잘 이용해서 알찬 학교 생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국어학과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